나는 이 기법을 몇 개월에 걸쳐 검증했고 당시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한 달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최적화된 매매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상한가나 신고가 종목은 일정 기간 조정 후 대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직장인분들도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눌림 패턴은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마이너스 5% 손실이 5차례 연속 발생되었다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잘못이 발생되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지만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작은 실패를 교정해 자신만의 주식 투자 방법으로 만들면 평생 돈 벌어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로 살 수 있다. 1. 고집 부리지 말고 검증된 확률 높은 매수 기법으로 투자하라. 트레이딩의 핵심은 위험 관리이고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 다음날 개파락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러분은 동의하는가? 어떤 분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데이터로 보면 이 말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시스트레이더 79 투자자와 이성규 투자자의 저서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 338페이지를 보면 데이 트레이딩과 종가 베팅 결과를 데이터로 검증된 그래프가 나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역사적으로 종가 대비 다음날 시가가 올라간 날이 극명히 많았으며 더 놀라운 것은 시가 대비 당일 종가는 하락한 날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를 검증한 또 한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박상우 투자자의 저서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 223페이지에서도 그는 종가 베팅이 데이 트레이딩보다 더 수익 확률이 높다는 것을 데이터로 검증하였다. 박상우 투자자는 종가 베팅이 확률이 높은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시가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 시장은 2008년, 2015년, 2020년 초를 제외하고는 연 단위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는 전날 종가보다 가격이 높은 날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등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가격을 주도하는 주체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바로 장 개시 직후라는 것이다. 장중에 주가를 올리려면 계속되는 매물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작은 장 개시 직후 가격을 크게 부양시키는 것이다. 이는 시스트레이더 79 투자자와 이성규 투자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들은 분단위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하고 장 초반에 고점이 형성되고 점심때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패턴이 일관되게 보인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었다. 즉, 장 초반에 매수하여 장중에 팔겠다는 생각은 결국 꼭지에 사서 바닥에 팔겠다는 시도와 같다는 것이다. 2. 직장인들이여 종가 베팅만 하라. 많은 투자자들은 장중에 매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런 아니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손실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손절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트레이더 79 투자자와 이성규 투자자는 손실과 리스크 관리는 손실을 줄이는 수단이지 직접 수익을 창출해주지는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전략과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손절과 리스크 관리가 빛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중 매매와 종가 베팅을 모두 해본 투자자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장중 매매 확률이 높았나? 종가 베팅 확률이 높았나? 라고 말이다. 만약 종가 베팅 확률이 높았음에도 장중 매매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왜 자꾸 손실만 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앞서 두 투자 고수의 검증된 조언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실전 고수들의 경험에 의한 조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00억 트레이더 김씨님은 자신이 직장인이라면 아마 종가 베팅만 했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외 많은 실전 고수들 역시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종가 베팅부터 마스터하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갈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장중 매매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되려 장중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직장인, 주부, 학생, 자영업자라면 종가 베팅은 약점이 아닌 큰 강점이 될 것이다. 3. 한 달에 3천만 원 번 종가 베팅 기법. 1년에 21억을 번 서이파더 트레이더는 자신의 저서 빅트레이더의 주도주 매매법에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 종가 베팅 기법을 공개한다. 3만 원대의 책 속에서 3천만 원짜리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서이파더 트레이더는 이 종가 베팅 타점을 몇 개월에 걸쳐 검증했고, 검증 당시 시장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한 달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기록했다. 그의 기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종목 선정, 시세 분출 여부 확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이다. 그는 투자 대상 종목을 현재 이슈에 부합하는 상한가 대장주로 설정하였다. 이때 주의점은 2등주가 1등주를 제칠 만큼 상승률이 좋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에서 3등주가 1등주에 버금가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1등주는 더 크게 급등하므로 이런 경우 1등주를 매매했다가 차익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시세 분출 여부이다. 그는 상한가를 간 1등주 종목이 종가 베팅 타점을 주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왜냐하면 추가 급등 자리에서 세력이 이탈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했고, 그런 경우 수익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세 분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한가 이후 9% 이상 상승했는지에 따라 정했다. 그는 상한가 이후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고수와 대가들은 기법 설명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투자에 정답이 없으므로 그 숫자를 맹신하여 비중 베팅했다가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책에 굳이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목 선정과 시세 분출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이제 종가 베팅 타점을 잡는다. 그는 가급적 최대 3종목 이내로 보유하며 한 종목당 원금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매수는 3번에 나누어 전체 계좌의 10% 규모로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먼저 1차 매수 타점은 상한가 가격 대비 약 5% 하락한 지점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매매 기법은 눌림 매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뒤에서도 계속 강조되겠지만 직장인들의 종가 베팅은 돌파 매매보단 눌림 매매가 주가 된다. 다음 2차 매수 타점은 상한가 가격 대비 약 9에서 11% 하락한 지점. 3차 매수 타점은 상한가 가격 대비 약 13%에서 17% 하락한 지점이 된다. 즉, 각 매수 타점 간의 간격은 4에서 6%가 나는 것이고,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간격을 좁히거나 넓힌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2에서 3등주가 1등주와 함께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다면 매수 간격을 좀 더 좁혀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2에서 3등주의 움직임이 강하지 않다면 매수 간격을 좀 더 넓혀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그의 종목 선정은 당일 단체 상승이 나온 테마나 섹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 제목처럼 그는 주도주 매매를 매우 강조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당일 단체 상승이 나온 종목 중 상한가를 간 종목이 주도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주도주를 캐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할 매도이다. 그는 일단 평단가를 넘어 3%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매수 물량의 절반을 팔 것을 권했다. 그리고 전부 청산했을 때 약 8%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혹자는 3% 수익 실현이 너무 작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는 성공 경험을 자주하여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도로 3% 수익을 권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었다. 애써 종목을 선정하여 타점 잡고 들어갔는데 수익이 손실로 바뀐다면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줄어든다며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 쌓으며 자신감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사실 손실이 계속되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손절법이다. 그는 손절을 감행하는 경우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슈가 사라졌거나 다른 종목으로 대장주가 바뀌었을 경우 또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한다고 했다. 간혹 손절 이후 급반등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보유한다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손절 규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런 경우 3차 매수 타점에서 손절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초가 역시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므로 시초가 손절 역시 책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손실률이다. 만약 1차, 2차 매수를 실행했음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3차 매수 타점에서 손절을 실행한다면 손실률은 몇 %인지 말이다. 최초 매수는 상한가 가격에서 5% 하락, 매수 간격은 5%로 설정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1차 매수 물량은 10% 손실, 2차 매수 물량은 5%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손실은 전체 계좌의 약 1.5%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손실률 범위 내의 수치이므로 해당 매매 기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기법은 자동 매매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3차 매수까지 실행했는데 손절해야 하는 경우이다. 서입하더 트레이더는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최후의 손절 라인으로 이야기했는데 전체 계좌의 30% 비중으로 매수한 이후 시초가에서 매도하게 된다면 자칫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3차 매수 캔들의 아랫꼬리이다. 보통 장대 양봉을 뽑은 후 15%까지 조정이 발생되었다면 캔들은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지만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동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3차 매수 타점까지 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아랫꼬리로 계속 지지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아랫꼬리 바로 아래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아랫꼬리 아래를 손절 라인으로 활용하는 투자 대가와 고수들도 많기 때문에 상황별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서입하더님의 종가 베팅 기법 어떠신가요? 사실 이 기법의 핵심은 바로 종목 선정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목만 잘 결정이 되면 어차피 가격 라인은요 딱 결정이 되잖아요. 상한가 가격에서 5% 하락, 10% 하락, 15% 하락 이런 식으로 가격이 딱 결정되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 그냥 자동 매수를 걸어두면 되는 문제입니다. 종목 선정만 잘 하면 사실 이 기법은 굉장히 편한 기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떤 재료로 단체 상승이 나왔는지 이거를 계속 확인해 주는 게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하루 한두 시간 시간을 들여서 시장을 관찰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일은
사실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생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루에 한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이게 또 되면은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게 이게 또 사람입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도 하다 보면 쉬워지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서희파더님도 기법을 공개한 것이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란에 종목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엑셀 양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양식을 드렸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 매일 종목 관찰 작성 예시 탭을 클릭하시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내용도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록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재료로 단체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으로 내가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사실 상한가를 간 종목도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재료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하시다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수 제시실 이 기준으로 고르시면 여러분들 또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차트 수급 재료 실적 시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일단 시황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 수급 재료, 어차피 재료도 만족하죠. 그러면 실적입니다. 차트 수급 실적 요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희파더님은요, 요 기법이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장에서 약세장에서 잘 먹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세장에서는 사실 수급이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테마 성격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차트하고 실적 정도만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실적도 테마주에서는 의미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차트로 판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YG 플러스가 요 종목들 중에서는 200일 이평선 위에 차트가 위치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서 그 종목으로 서희파더님의 투자 기법을 활용해 보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작은 비중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하고 전략을 세워서 자동 매수를 걸어두면 직장인분들은 장중에 대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법 활용하면서 정말 수익이 나는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세장에 정말 잘 먹히는 전략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희파더님의 빅트레이더의 주도주 매매법 그 책 뒤편에 수익 매매 기법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실전투자대회 6관왕의 매수 급소. 강창권 투자자는 실전투자대회 6관왕에 빛나는 20년 이상 경력의 투자자이다. 하지만 그가 더 빛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억대 트레이더들을 길러낸 유능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그의 제자 중 종가 베팅만 하여 젊은 억대 트레이더 반열에 오른 청사진 트레이더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강창권 투자자는 이미 3권의 책을 출간한 상태이다.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 수익 내는 주식 매매 타이밍, 주식 시장의 승부사이다. 이 3권의 책은 모두 부자의 서원 채널에서 리뷰한 상태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에서 소개된 종가 베팅 기법이다. 그는 한 방송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10일에서 20일이 지나면 꼭 대반등이 나온다며 책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눌림 패턴을 여럿 알려주었다. 그리고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나지만 그의 종가 베팅 기법은 역시 눌림 매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기법은 2일 조정 패턴, 일주일 조정 패턴, 2주일 조정 패턴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가장 자주 출현하고 확률이 높은 패턴은 바로 일주일 조정 패턴이다. 먼저 왜 일주일 조정 패턴의 확률이 높은지부터 따져보도록 하자. 일단 2일 조정 패턴은 장대 양봉 이후 캔들 2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기법이다. 장대 양봉 이후 캔들 2개가 장대 양봉의 상단 부근에서 짧은 캔들로 버티고 있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인데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검증을 해보면 2일 조정 후 바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2일 조정 후 다시 추가 기간 조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 실전 투자 고수는 장대 양봉 상단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기법이 더 좋고 종가 베팅은 확률이 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2주일 조정 패턴인데 이 패턴이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일주일 이내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일주일 이내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레 2주일 조정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재료의 유효성이 보통 일주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주 조정 패턴이 이론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일이냐,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책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매수 급소 타점이다. 이 매수 급소가 출현한다면 어느 패턴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창권 투자자가 강조한 매수 급소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 캔들이다. 이때 매수 급소 이전에 주가가 고점 대비하여 4에서 5일 하락하는 기간 조정이 발생되며 기간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차트와 함께 설명하자면 장대 양봉이 발생된 이후 급등세가 연출되고 이후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하는 기간 조정이 발생되는데 이때 거래량은 반드시 크게 감소해야 하며 매수 급소는 기간 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이 양봉 캔들이며 이때 양봉 캔들의 거래량은 증가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 매수 타점은 추세적 관점으로도 매우 적절한 타점이다. 기술적 분석은 추세란 개념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모든 이들은 추세의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추세란 상승하는 가격의 움직임이며 이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땐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강창권 투자자가 이야기하는 매수 흐름은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과 일치하므로 이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매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얼마나 감소해야 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얼마나 더 증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데 이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가늠할 수 있다. 위 차트를 보면 거래량의 분홍색 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5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다. 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쪽에 거래량 캔들이 위치하고 있다면 거래량 감소로 이 이동평균선보다 거래량 캔들이 위에 위치한다면 거래량 증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도의 이론이며 조정 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양봉이 나왔을 땐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 늘어났다면 매수 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것은 이해는 쉽지만 실전 투자에서는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전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일이냐,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매수 타점이라고 했는데 먼저 위 차트 모양처럼 최초 장대 양봉을 뽑은 이후에 2일 조정 패턴이 발생되고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 캔들이 출현하고 이후
크게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2일이냐,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를 고민할 필요 없이 매수 대상이 결정이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봉 캔들에서 매수 대응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강창권 투자자의 저서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 182페이지에서 예시로 나오는 두 가지 2일 조정 패턴 사례에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한 매수 급소 타점이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도 보면 기간 조정이 발생하잖아요. 요게 강창권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2주일 기간 조정 패턴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 캔들 이후에 시세가 분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추세 추정적 관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 캔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요 타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확률이 어느 정도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다시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강창권 투자자님이 책에서 그 패턴마다 사례를 다 차트로 남겨주시는데 거기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반등 나오기 직전에 대부분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 양봉 캔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점 한번 직장인분들도 얼마든지 종가 베팅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직장인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타점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은 그 다음 날은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그 종목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강창권 투자자는 주가가 고점을 찍으면 최소 4에서 5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 재상승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등 양봉 캔들이 출현할 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런 캔들이 발생된다면 비중을 실은 종가 베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강창권 투자자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잊어버리곤 한다며 이런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 주라도 매수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매도는 언제 하는지인데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된다. 5. 매수 급소 이후 매도 타이밍. 강창권 투자자의 경우 일단 매수 후 50에서 60% 수익이 발생한다면 단기 고점으로 보고 일단 매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창권 투자자의 매수 타점을 실전에 적용해보면 수익 확률도 높고 수익이 날 때 보통 20% 이상 수익이 날 때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법에서의 매도는 목표 수익률을 50에서 60%로 높게 잡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매도하는 것을 강창권 투자자는 권장하고 있었다. 강창권 투자자는 주가는 5일선을 이탈하면 기간 조정이 발생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타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일본의 천억 주식 투자자 CIS의 경우 자신은 보통 2차 눌림목을 매도 지점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강창권 투자자의 매수 급소는 1차 눌림목 타점이고 이후에 재상승한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면 해당 지점은 2차 눌림목 구간이 된다. 따라서 강창권 투자자와 CIS의 조언을 조합해보면 매수 후 5일선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10일선까지도 버텨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5일선 이탈 시 1차 매도, 10일선 이탈 시 2차 매도 등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매수 타점에서 좋은 상승세가 나와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50에서 60% 수익이 나면 전량 매도해야 할까? 강창권 투자자는 그런 경우라면 50에서 60% 수익에서 1차 익절하고 이후로도 크게 수익이 난다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라는 전략을 권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에 부합하므로 역시 강창권 투자자의 노하우가 함축되어 있는 우수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6. 하락장, 상승장 모두 커버하는 종가 베팅 기법. 투자 경력 37년, 전업 투자만 23년, 실전 투자 대회 6차례 우승, 남석관 투자자의 빛나는 이력이다. 그의 재산 현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석관 투자자 역시 총 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실전 투자의 정석,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이다. 모두 훌륭한 책이지만 이 중 가장 마지막에 출간된 손실 없는 투자 원칙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 한다. 그는 책에서 총 4가지 종가 베팅 타점을 제공한다. 상한가 5일선 기법, N형 패턴 기법, 양음양 패턴, 중장기 스윙 기법이다. 그는 장세별로 기법을 다시 나누는데 하락 장세에서는 상한가 5일 기법, N형 패턴, 양음양 패턴, 상승장에서는 중장기 스윙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먼저 하락 장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상한가 5일선 기법이다. 그는 60일 이동평균선이나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횡보한 이후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다면 이후 노려야 하는 타점은 5일선 부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주가가 5일선에 닿을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5일선의 주가가 근접하면 매수에 나선다고 말했다. 해당 기법은 단타 기법이므로 매수 이후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때 주의점은 당일 오후장에 이르러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할 때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상한가 이후 5일선 근처에서 종가 베팅을 하려거든 상승세가 장 막판까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캔들의 모양을 본다면 윗꼬리가 없는 깔끔한 양봉 모양의 캔들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N형 패턴이다. 남석관 투자자는 N형 패턴은 자신의 최애 타점이며 직장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타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처음 대체로 20% 이상 상승했는데 3에서 7 거래일 이후 하락하여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다. 그는 이 전략은 매수에 거의 부담이 없다며 주가가 횡보하다가 호재성 뉴스로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대량 거래량 이후 3에서 7일간 하락해서 이격이 줄고 5일 이동평균선 또는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 이때 주의점은 호재성 뉴스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이기도 했다. 위 차트는 N형 패턴의 실전 사례 예시이다. 남석관 투자자의 N형 패턴은 일단 장대 양봉 이후 큰 폭의 조정이 나와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과 10일선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사례에서도 거래량이 붙는 양봉 캔들은 훌륭한 매수 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격은 추세적으로 움직이므로 추세 타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음양 패턴이다. 역시 이슈나 호재성 뉴스가 지속되는 테마 종목군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 패턴은 이슈나 호재성 뉴스로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이 다음날 장대 음봉을 만들며 하락, 그리고 다음날 다시 양봉 캔들을 만들며 시세를 주는 패턴이다. 이때 음봉 캔들은 반드시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야 하며 매수 타점은 음봉 캔들의 종가, 매도 타점은 다음날 양봉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이때 매수 종목이 정배열을 보여주는 중대형 주라면 시대 중심주라고 판단하여 단기 매매에서 중장기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는 조언하고 있었다. 남석관 투자자의 양음양 패턴을 실전 사례에서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은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음봉 이후
바로 양봉을 뽑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위 사례와 같이 음봉 캔들 이후에 이평선 위에 짧은 캔들로 멈춤 캔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갭으로 상승하며 이 자리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음봉 캔들에서 1차 매수, 다음날 멈춤 캔들에서 2차 매수, 그리고 다음날 갭으로 뜨면 3차 매수 등으로 전략을 응용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갭으로 크게 떴을 때 이 세 번째 자리죠. 음봉 캔들 여기 저점에서 매수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 멈춤 캔들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갭으로 크게 떴을 때 할 수 있는데 3차 매수 타점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매수 타점을 고려를 할 때는 요 테마군이나 섹터군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사실 이 세 번째 타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떴을 때 말고요. 이렇게 상승 음봉 나왔을 때 여기 음봉에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날 멈춤 캔들이 나오면 그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갭으로 크게 뜨면 그냥 그 시초가에서 익절해주는 게 직장인분들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락장에서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의외로 양음양 패턴의 출현도가 높고 그 다음 5일선 패턴, 마지막이 N형 패턴을 꼽을 수 있다. 수익 확률을 따져본다면 양음양 패턴은 테마군에서 확률이 높고 N형 패턴은 강력한 재료를 지닌 개별 종목, 5일선 패턴은 수급이 붙은 중형주 이상의 종목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한령 이슈로 단체 급등이 나왔던 테마군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YG플러스의 경우 상한가 이후 장대 음봉, 그리고 다시 5일선 위에서 음봉 캔들로 마무리. 이때가 적절한 종가 베팅 타점이 되며 이후 갭상승에서 단기 수익 실현 대응,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익절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익절을 해주고 5일선 깨질 때까지 보유가 가능했고 가장 최근 캔들은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도 매도 신호로 보고 또 일부 익절, 그리고 5일선 깨질 때까지 버텨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데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짧게 끊어서 수익 내면은 챙겨가고 수익 나오면 챙겨가고 남석한 투자자님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끊어먹는 전략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장 장세가 약세장으로 흘러가고 테마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짧게 끊어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석간 투자자의 양음양 패턴은 테마군에서 자주 출현하므로 하락 장세에서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인의 기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남석간 투자자의 매도 기법이다. 남석간 투자자는 하락 장세 단타 접근은 항상 신속하게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초반 갭상승 또는 이익이 높게 상승한다면 일단 보유 종목의 50%가량을 반드시 익절하고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뉴스나 이슈가 희석되기 전에 빠르게 과감히 매도하라고 당부했다. 자, 여기도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면 남석간 투자자님은 재료의 유효성을 보통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락 장세에서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 한 종목을, 한 테마를 일주일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그냥 치고 빠지고 또 재료가 나오면 또 단체 급등이 나오면 그때 거기서 또 승부를 내야지 그 종목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익 낸 것도 다 까먹을 수 있다. 이게 남석간 투자자님의 핵심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락 장세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상한가 5일선 기법의 경우 매수 후 다음날 수익을 주면 수익을 일단 챙기고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3%에서 바로 잘라낼 것을 강조했다. N형 패턴이나 양음양 패턴의 경우 5일선, 1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므로 5일선이나 1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역시 하락 장세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으므로 역시 수익이든 손실이든 지지부진할 땐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남석한 투자자의 조언이었다. 7. 미련을 갖지 말자. 다음은 남석한 투자자의 저서에 나오는 미련을 갖지 말자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강창권 투자자나 서입하더 투자자 역시 강조한 것이라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책의 내용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거나 혹시 보유했더라도 낮은 가격에 일찍 매도한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가 매도한 후 주가가 보란듯 크게 오를 때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한다. 당연히 투자자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빠르게 매도한 결정을 아쉬워한다. 그러나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 또한 반복해서 찾아온다. 그러니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 기회가 오면 매수를 놓치거나 일찍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8. 대박 수익을 노린다. 시대 중심주, 중장기 5일선 타점. 남석한 투자자는 저서에서 자신의 중장기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노하우는 정말 스윙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중장기 투자에서 매수 시점은 코스닥, 코스피의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된 이후에 고려하라고 하는데 이 조언이 정말 값지다.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는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수의 골든 크로스 여부는 장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위 지수 차트를 확인해 봐도 일단 지수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것부터 장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을 각각 올라타면서 상승 장세를 형성하고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본격적인 상승 장세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코스피 차트를 살펴봐도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뒤 지수가 빠르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석한 투자자는 이런 지수의 움직임을 통해 장세를 판단하고 중장기 투자로 계좌를 크게 불리는 투자를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투자법이며 직장인이라면 너할 나위 없이 귀한 투자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중장기 투자에서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중대형 우량주가 적절하다고 강조하며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었다. 그는 상승 장세에서 바닥권에서 30에서 50% 상승한 종목이 시대 중심주라 판단이 되면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10일선에 주가가 근접했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로 일단 매수를 실행했다. 그리고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투자금으로 모두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상승장에서 시대 중심주라 판단되면 5일선, 10일선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은 37년간 투자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과 같은 것이다. 이런 투자 기법을 책으로나마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시대 중심주라 생각했던 종목의 가격이 11선을 깨고 21선까지 깨지면서 아래로 밀리면 큰 시세를 내는 시대 중심주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대 중심주라 판단하고 매수했음에도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매도하거나 매수가 근처까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그는 큰 시세를 주는 시대 중심주는 웬만해선 21선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이나 책에서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가 시대 중심주를 익절하는 타점은 어디일까? 역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데드크로스에서 그는 매도 타점을 결정하였다. 어떤 이평선들을 데드크로스로 활용했는지 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떤 이평선을 사용하는지보다 데드크로스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5일, 10일 데드크로스를 사용해도 좋고 10일, 20일 데드크로스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수익 중에 정이 불안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의 20에서 30%가량 익절하고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도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중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는 환상적인 매도 기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일단은 5일선, 10일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분할 익절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일선, 20일선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기법으로 승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9. 중장기 투자가 능사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중장기 투자 기법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스윙 기법이지만 능사는 아니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은 시장 상황이 받쳐줄 때에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사용한다고 먹히는 그런 만능 전략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도 단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 3에서 5% 손실이 나면 일단 매도하라.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왜냐하면 수익을 주는 종목은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했을 때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데이비드 라이언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상승해야 수익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만큼 내가 매수했는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건 이유 불문하고 이상 신호라는 것이다. 남석근 투자자 역시 37년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3% 손실이 나면 일단 매도하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일단 손절하고 재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쓴 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계좌를 크게 망가뜨린 주범은 바로 3% 손실을 넘어 점점 손실이 늘어났던 종목들이다. 어쩌면 주식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매수를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손실을 짧게 끊어내는가에 있다는 것인데 그 노하우를 37년 경력의 투자자가 조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지금 몇 번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일단 손절하고 재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쓴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의 무게가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는 마이너스 3%가 너무 부담되면 마이너스 5% 손절을 사용해도 좋다고 권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5%에 매도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다가 급등세로 전환했다고 절대 아쉬워하면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작은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며 작은 실패를 교정하여 자신만의 주식 투자 방법을 만들면 평생 돈 벌어 성공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손실을 3차례 경험했다면 일단 신규 매수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분석,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하였다. 만약 마이너스 5% 손실을 5차례 연거푸 발생되었다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며 잘못이 발생되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지만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마치며 오늘 영상은 박상훈님의 저서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 시스트레이더 최군님과 이성균님의 저서 주식투자 ETF로 시작하라, 서희파더님의 저서 빅트레이더의 주도주 매매법, 강창권님의 저서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투자, 남석건님의 저서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이 책들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책들 설마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이 책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책을 매수하여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직장인분들 혹은 본업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스윙 매매 기법 부분을 설명한 그 내용만이라도 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자님들의 책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정말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도 값진 내용이 많아서 새삼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것을 책에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 책들의 링크를 고정 댓글란에 남겨둘 건데요. 수익을 내거나 광고 받거나 협찬 수수료 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대가 고수들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 전수받아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이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교보문고를 선택한 것도 교보문고에서 제가 뭘 받은 게 아니라 교보문고가 적자를 크게 내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공간을 내어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 교보문고 링크를 걸었다는 것 역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광화문 교보문고 바닥에 앉아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91세 이순재 선생님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지만 나라고 불가능할 일은 없죠. 나도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정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91년간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은 분명 무게감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이다. 라는 자세로 투자에 임하시면 분명 여러분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10억 계좌든 20억 계좌든 30억 계좌든 100억 계좌든 이루어 내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주위에서 넌 안 될 거라고 그만 포기하라고 뜯어 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 성공한 모습을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자의 채널은 그런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이 실현될 때까지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